만약에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깔려서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? 과연 법이 이런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? 오늘 실제 사례 하나를 가지고요. 빚의 굴레를 끊고 새 출발을 돕는 대한민국의 개인회생 제도가 뭔지 그 속을 아주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숫자 6,713만 453원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출발점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. 와, 6,700만 원. 이게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빚의 벽이죠. 그럼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? 이 엄청난 빚을 해결하고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길이 있기는 한 걸까요? 네, 대한민국 법원이 그 해답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게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길은 이렇습니다. 먼저 이 산더미 같은 빚이 대체 어떻게 쌓이게 된 건지 그 배경부터 한번 보고요. 그리고 개인회생이라는 구명줄이 정확히 뭔지 알아볼 겁니다. 그 다음엔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.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그 계산법을 살펴보고 또 돈 빌려준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뭔지도 짚어볼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쳐 3년 뒤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. 산더미 같은 빚. 맞아요.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 뒤에는 다 각자의 사연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. 그럼 이 빚은 왜 생겼을까요? 보니까 시작은 점포 운영 실패였어요. 사업이 잘 안 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생활비가 부족해졌겠죠. 그래서 이걸 메우려고 카드 쓰고 대출 받고 그러다 보니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. 사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을 한번 보세요. 상황이 더 명확해지죠?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에서도 신용대출을 받았고 현대카드, 신한카드, 삼성카드, 여러 카드사에도 카드값이랑 대출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의 빚이 얽혀있는 꽤 복잡한 상황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렇게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?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, 개인회생이라는 구명줄입니다. 개인회생이 뭐냐면요.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. 일단 꾸준한 수입이 있다는 게 전제 조건인데 이 사람이 법원이 정해주는 최소한의 금액을 보통 3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갚잖아요. 그러면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 못했던 그 나머지 빚을 법적으로 그냥 없애주는 거예요. 말 그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.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, 그래서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는데, 이 월 변제금, 이게 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? 계산 방식은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이에요. 딱 3단계입니다. 먼저, 이 사람의 월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딱 정해요.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돈, 즉 생계비를 빼는 거죠. 그리고 남는 돈? 그건 전부 빚 갚는 데 쓰는 겁니다. 간단하죠? 모든 계산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바로 월소득. 이분의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이 약 194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. 이제 이 돈을 기준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19만 4만 원을 전부 다 빚 갚는 데 쓸 순 없겠죠?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. 그래서 법이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해 줍니다. 법원이 이 분, 그러니까 1인 가구에게 인정한 생계비는 약 142만 원이었어요. 이 금액은 매년 정부가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% 수준인데 말 그대로 빚을 갚는 와중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계산이 다 끝났네요.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드디어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나옵니다. 계산 결과 이분이 매달 갚아야 할 돈은 약 52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. 월소득 194만 원에서 생계비 142만 원을 뺀 나머지 이걸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요. 이 가용소득 전부를 빚 갚는 데 쓰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딱 들죠. 아니, 빚진 사람 다시 일어서는 건 좋은데 돈 빌려준 사람들은 어떻게? 원금도 다 못 받는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요? 맞습니다.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에요. 그래서 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뒀습니다. 그게 바로 이 네 번째 이야기,
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겁니다.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채권자의 권리를 최소한이라도 어떻게 보호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. 청산 가치가 뭐냐면요.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. 만약 이 사람이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했다고 쳐봐요. 그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돈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? 그때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돈의 총액, 그게 바로 청산 가치입니다. 개인회생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최소한 파산했을 때보다는 채권자들한테 더 많이 갚아라 이거예요.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회생 제도의 절묘한 균형점이 드러나요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만약 이 사람이 그냥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받아갈 돈은 약 837만 원이었을 겁니다. 이게 청산가치죠. 그런데 개인회생으로 3년간 갚기로 한 돈은 얼마죠? 총 1,870만 원. 청산가치의 2배가 훌쩍 넘습니다. 그러니까 채무자한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면서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. 이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. 이 모든 계산과 원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3년간의 상환 여정.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계획은 아주 심플하고 명확해요. 2026년 1월 12일에 첫 돈을 내기 시작해서 딱 36개월, 그러니까 3년 동안 매달 약 52만 원씩 꼬박꼬박 내는 겁니다. 이 약속만 잘 지키면 드디어 이 길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거죠. 그리고 3년 뒤, 마침내 결과의 순간이 옵니다. 그 많던 6,700만 원의 빚은 어떻게 됐을까요? 이 차트를 보세요. 전체 빚 중에서 28%는 성실하게 갚았죠. 그럼 나머지 72%는요? 그리고 그동안 불어났을 이자는요? 네,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. 면책되는 거죠. 네, 이게 바로 개인회생 제도의 최종 결과입니다. 36번, 3년 동안 성실하게 총 1,870만 원을 갚음으로써 남아있던 원금 4,700여만 원과 그동안의 이자 전액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. 그야말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는 순간인 거죠. 오늘 저희는 실제 사례 하나를 가지고 개인회생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쭉 살펴봤습니다. 빚의 72%를 탕감해주는 제도.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거 재정적 해이를 부추기는 거 아니야?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분들은 아니지, 실패한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사회 안전망이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